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신수정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이무용 교수님께서 문화로 빛의 도시 광주를 밝히다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는데요. 그래서 제목을 오늘 이제 빛의 도시 광주에 대한 이야기여서 문화로 빛의 도시 광주를 밝히자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야간관광의 문화 전략과 7대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다 왜 야간관광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측면을 좀 문화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문화적인 관점에서 야간 문화관광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제가 뭐 리서치를 하고 또 연구 용역을 해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그동안 좀 생각했던 거, 고민했던 거 위주로 해서 몇 가지 한 7대 핵심 프로젝트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야간 관광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리 도시의 어떤 야간에 대한 관심이 처음 촉발된 거는 24시간 사회라고 하는 개념이 학계에 등장하면서부터 이 24hour라고 하는 24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라는 것들을 좀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면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1994년도에 그 마틴 모어 에드라는 사람이 그 24hour 소사이어티라는 책을 처음 저 개념으로 책을 낸 것 같고요. 1999년 정도에 그 레온 크라이츠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이 분야에서 유명한데 그 24시간 열린 사회라고 하는 그 책을 내면서 이게 이제 20세기를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책들이 좀 번역이 되고 하면서 야간에 대한 관심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고 보는데요. 크게 이제 야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그 계기는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기술적으로 테크놀로지가 점점 발달하고 또 세계화, 정보화, 디지털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 시공간 경계가 소멸이 되고 또 시간대별로 많은 활동들의 제약이 있어 왔는데 이런 기술 발전에 의해서 이제 시간이 많이 열리게 됐다라는 측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거와 연계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단 밤이 이제 돈이 된다라는 관점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틈새 시장, 시테크, 야테크 이런 개념들이 등장을 하면서 밤에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어떻게 경제 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여러 얘기가 나오면서 24시간 활동하게 되는, 물론 한 사람이 24시간 하는 건 아니겠지만 교대로 하는 거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직업군들 또 심야 레저 산업들이 등장하면서 밤의 경제, 밤의 산업이라고 하는 이제 경제적인 흐름이 생겼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라이프 스타일의 관점에서 이제 밤에 생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특히 그 개인의 취향이라든지 욕망, 또 생체 리듬 이런 거에 이거에서 라이프 스타일이 다양화되면서 2004년도인가요? 아마 국립국어원에서 호모 나이트 코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제 공식적으로 등재가 되면서 밤에 생활하는 인구에 대한 관심이 좀 증폭되는 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24시간 사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것을 이제 우리 도시 환경 속에서도 이제 적용하는 이야기들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심야 통행 금지가 있어서 저도 어렸을 때 12시까지 집에 들어가려고 막 뛰어다니던 그런 추억들이 있는데요. 1982년도에 심야 통행 금지가 해제되고 또 88년도에 24시간 편의점이 처음 등장하면서 밤에도 무엇인가를 이제 쇼핑할 수 있는 첫 경험을 하게 되고 또 94년도에 그 관광 특구 심야 영업을 할 수 있는 특별 지역을 제도적으로 선정을 해서 이런 사업들이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98년도 정도 돼서 20세기 막 들어서기 직전에 심야 영업 규제가 철폐되면서 야간에도 이제 많은 비즈니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2001년도에 24시간 사회 책이 나오고 2004년도부터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이제 밤에 체험이라든지 자기 개발이라든지 가족형 문화 활동을 하는 이런 흐름들도 많이 생기게 된 것 같고요. 2004년도에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원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때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 야간 관광 관련된 정책 보고서를 발간을 했었습니다. 그 서울시 야간 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 연구라는 제목으로 해서 제가 연구 책임을 맡아서 그때 했던 그 사례가 있고요. 그게 끝나고 나서 그 서울의 한 출판사에서 아침형 인간 한참 그 유행을 할 때 왜 자꾸 아침형 인간만 성공한 인간으로 부각시키느냐. 밤에 활동하는 저녁형 인간, 심야형 인간들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좀 그 당시로 봐서는 상당히 좀 도발적인 이런 아이디어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 그 아침형 인간 강요하지 마라라는 책이 기획이 돼서 우리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호모나이트 쿠스 19명 선정을 해가지고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실었는데요. 제가 그 중에 한 명으로 선정이 돼서 저도 참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전국을 겪으면서 실제 이제 멀리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우리 지역을 알아가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관광하는 패턴들이 생기면서 가족형 여가라든지 문화 야행이라든지 또 치유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이제 부상하고 있는 것 같고요. 2023년도에 이제 정부에서도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밤밤 곡곡 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해서 야간 관광 특화 도시들이 만들어지고 협의체가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정책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제 관광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관광의 흐름이 이렇게 진화해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창기에는 주로 많은 지역들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여행하는 그런 패턴, 마치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이렇게 여행을 했던 패턴이 관광 1.0 시대라면은 관광 2.0 시대가 되면서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관심 있는 주제라든지 어떤 콘텐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고속도로처럼 막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국도를 타고 다니면서 좀 맛집도 들리고 또 이렇게 좀 쉬엄쉬엄 다니는 그런 여행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고요. 최근에 와서는 점점 관광 3.0 컨셉으로 해서 이제는 그 지역에서 좀 살면서 그 지역의 속살을 들여다보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이렇게 여행하는 패턴들. 그래서 점점점 이제 이 관광의 어떤 관광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 가치를 좀 체험해보고 싶은 그 지역의 문화적인 어떤 가치 이런 거에 대한 관심들이 증폭되는 그런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재밌게 봤던 네덜란드 로테르담시에서 했던 시티 사파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관광 프로그램 자체가 그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함께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다양한 민족들이 여기 와서 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문화 또 문화 다양성 이런 것도 체험을 할 수가 있고 또 예술가들이라든지 이 지역에 활동한 전문가들이 좋아하는 그런 장소라든지 또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함께 해보고 그런 어떤 여행 패턴들이 하나의 이제 생활관광 모델로서 등장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야간 관광을 좀 문화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우리 도시의 얼굴, 도시의 이미지, 우리 광주의 이미지가 야간의 관점에서, 야간 문화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게 될까라고 하는 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야간에 정말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활동이 일어나서 우리 경제에 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야간 경제에 대한 그 어떤 동력, 또 그 관련된 인력 이런 부분도 문화적인 관점에서 좀 같이 봐야 될 부분이고요. 또 우리 지역 사회의 어떤 커뮤니티라든지 또 주민들의 삶의 질, 그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들이 점점 이제 확대되고 있을 텐데 이런 밤의 라이프 스타일을 많이 향유하고 있는 이런 분들의 또 삶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야간 문화 관광 이런 컨셉을 좀 가진다 그러면은 야간 문화를 실제 우리 지역에 존재하는 야간 문화를 한번 찾아보고 그걸 관광하는 패턴도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밤에 관광을 하되 그 관광이 좀 더 문화적인 관광, 좀 더 창조적인 관광의 어떤 패턴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고민들을 함께 해보는 게 야간 관광의 문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앞으로 도시의 그 광주의 정체성이나 또 우리 광주의 많은 관광 명소들, 장소들 또 그런 거를 만들어가는 인력들 함께 고민해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개 프로젝트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야간 문화 지도를 만들어 보자. 이것은 뭐 우리 광주에 지금 우리가 가볼 만한 또 우리가 앞으로 활용해 볼 만한 야간 문화 관광 자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면밀하게 조사해 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연구 용역도 뭐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그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좀 심도 깊은 연구는 시간상 또 여건상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우리 시민들도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전문가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리서치를 많이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은 같이 시하고 같이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기존에 많은 지역에서 이런 조사하는 사례들을 보면 그 형태별로, 주제별로, 타겟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야간 관광 자원들을 많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이제 경관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경관도 있고 또 야간에 하는 문화 행사들, 또 야간에 가볼 만한 명소라든지 거리, 또 야간에 방문해 볼 수 있는 문화 시설물, 또 문화 유적. 그리고 야간에 관광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숙박이라든지 교통, 홍보, 인프라 이런 것들에 대한 현황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주제별로도 뭐 자연생태, 역사, 전통, 문화예술, 생활문화, 산업경제 이런 다양한 유형의 자원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타겟별로는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저녁 시간에 여가 생활의 차원에서 어떻게 또 밤을 즐길 수 있는가 이런 측면에 타깃하고 또 방문객들 좀 중심으로 해서 좀 더 관광에 포커스를 둔 야간 관광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전체적인 현황을 좀 면밀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뭐 우리 광주에 있는 야간 관광의 대표적인 프로그램들 여러 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서 선정한 거 대한민국 관광국곡 100선 여기에 2개가 있더라고요. 사직공원 지타워하고 또 양림동 밤의 미술관 야간 도슨트 투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2개가 선정이 돼서 일단 의미는 있는데 저 하나하나로 좀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좋은 계기도 있겠지만 또 많은 문제점들도 지금 도출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용자들의 많은 의견들이 또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대인 시장에서 하고 있는 이제 남도 달밤 야시장이라든지 광주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또 최근에 좀 주목받고 있는 광주 국가유산 야행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지금 시도되고 있어서 굉장히 뭐 잘하고 있는 것들은 좀 격려하고 좀 문제점들은 같이 좀 고민하면서 보완해가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간 문화 지도를 만들려면은 저는 우선 이제 관광 자원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시민들이 밤에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라이프 스타일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지역에 살고 있는 다양한 그 세대 계층 젠더 종족 여러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이분들의 일상생활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밤에 노동이라든지 소비라든지 여가 이런 차원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야간 어떤 활동에 대해서 어떠한 꿈과 욕망을 가지고 있고 실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고 어떻게 그거를 소통하고 있는지 함께 조사해 보면서 야간 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좀 점검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과정을 하다 보면은 조금 초기 단계에서는 약간 그 시작 출발점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광주의 호모나이트 코스를 한번 찾아보고 발견하고 주목해 보자. 저도 광주의 호모나이트 코스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문화예술 분야는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많은 지역들이 이런 조사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한 그 사례들을 이렇게 보면은 시민들이 주로 이 호모나이트 코스들이 밤에 주로 뭘 하느냐 이런 것들 보면은 뭐 여행을 한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영화를 본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독서를 한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이 현황들을 한번 파악해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 야간 활동에 대한 현황 조사를 해가지고 이건 이제 방문객들에 대한 현황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실제 야간 현황이죠. 이거를 조사해서 그걸 가지고 어떤 시사점을 이끌어내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 이제 관계 인구 또 생활 인구 이렇게 해서 여기서 거주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지역에 많이 와서 머물도록 하는 인구들을 유입하자 이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밤의 관점에서 보면은 제3의 장소라고 하는 컨셉을 굉장히 중요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제3의 장소라고 하는 거는 레이 올덴버그라는 사람이 더 그레이트 굿 플레이스 뭐 이런 책을 써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제3의 장소 개념이 나왔는데요. 제1의 장소가 자기가 거주하는 집이고 제2의 장소가 직장이라면은 제3의 장소는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고 또 서로 사교하고 그런 어떤 장소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제3의 장소들이 밤 시간에 주로 많이 그 카페라든지 클럽이라든지 바라든지 레스토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공간들이 주로 밤 문화 공간하고 많이 관련이 돼서 이 제3의 장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이제 제3의 장소를 많이 찾는 사람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크리에이티브 클래스라고 해서 창조적인 인력들이나 계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계층에 대한 연구들도 그 아래 이렇게 뭐 제3의 장소에 빨간 네모 표시를 해놨는데 창조적인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 거주를 하거나 일자리를 찾아갈 때 무엇을 중요하게 고려하느냐 그 장소 선택 요인에 보면은 뭐 지역의 질이라든지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또 두터운 노동 시간 이런 것도 있지만 제3의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별로 할 곳이 없다. 내가 놀 곳도 없고 저녁이 재미없다 그러면은 창의적인 사람들은 좀 그 지역에서 살고 싶지 않다라는 어떤 게 많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제3의 장소가로 관계 인구 만드는데 제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매력적인 밤문화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 지역에 존재해야 그 라이프 스타일을 향유하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생활하고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인구 소멸 시대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인구들을 빠져나가지 않게 하고 또 양질의 좋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많은 연구들이 라이프 스타일 마이그레이션 컨셉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주하는 패턴이 예전에는 거기에 문화 시설이 있느냐, 뭐 교육 환경이 좋으냐. 뭐 이런 어떤 자원이라든지 콘텐츠라든지 이런 거 중심,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그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그래 시설이 있고 뭐 공간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데 그게 내 라이프 스타일하고 맞나? 라는 관점에서 다시 들여다본다는 거죠. 공연장을 아무리 뭐 많이 지어놔도 그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의 어떤 레파토리라든지 또 공연장을 운영하는 방식이라든지 공연장의 어떤 공간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 스타일하고 안 맞으면은 잘 안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그 리뉴얼하고 또 재배치하고 어떻게 또 라이프스타일 관점에서 연결시키냐 이런 관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양양이라는 도시가 이 서퍼들의 이 성지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서퍼들이 초기에는 이제 서핑하러 오는 곳이었는데 이 도시 자체가 이 서퍼 인구들이 여기 와서 좀 많이 체류하게 하고 여기서 살고 싶게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그 서핑 양양이라고 하는 도시 슬로건을 만들면서 서퍼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집중적으로 이제 들여다보면서 이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하더라. 여기 와서 서핑하고 나서는 어디 가서 뭘 먹는 걸 좋아하고 또 사람들 만나서는 어떻게 노는 걸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 밤에도 여기 와서 계속 머무르면서 낮에 서핑하고 밤에는 여기 이 지역에서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부족한 인프라라든지 프로그램들을 이제 보충해가는 그런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로 얘기가 되고 있고 그런 사례들 우리가 한번 참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제3의 장소에서 광주의 어떤 상황들, 호모 나이트 코스 뭐 얘기도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 광주에 이제 이 제3의 장소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구시청 사거리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문화 전당 주변에 상당히 좀 포진하고 있고, 최근에 젊은이들은 이제 상무지구라든지 이런 데도 상당히 많이 이제 그 노는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아까 그 레이 올덴버그의 책의 그 표지에 보면은 그레이트 굿 플레이스라고 하는 정겨운 장소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정겹게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장소 이런 이제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카페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서점이라든지 바라든지 또 심지어 이제 헤어살롱, 미용실 이런 것까지도 다 그 굉장히 중요한 이런 공간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광주의 호모 나이트 코스로서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바, 클럽 이런 거를 또 몇 개 써놨습니다. 0518, 포플레이, 트리포, 인더그루브 이런 것들이 다 그 전당 주변에 다 같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현황들을 파악해 보면서 이분들 제가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은 광주 떠날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계속 이렇게 운영해 가면서 살아가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럼 이제 여기 찾는 분들은 제발 떠나지 마라. 우리 곁에 있어줘라. 좀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이런 현황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는 오래전에 이런 서스테이너블 댄스 클럽이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노는 이 나이트 클럽조차도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총동원을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놀면서도 지구 환경을 생각을 하고 또 굉장히 재밌게 놀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어떤 우리가 상업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특히 이제 반문화와 관련해서는 퇴폐, 유흉, 향락 이런 컨셉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거를 또 아주 생산적인 어떤 관점에서 본다기보다는 되게 좀 소비적이고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는 경우들이 예전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이런 공간들이 오히려 실제 젊은이들을 비롯해서 야간 인구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밤에 즐길 수 있는 곳이 이런 곳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런 것을 그냥 과거의 방식으로 놓지 말고 좀 더 문화적으로 또 창의적으로 공간을 좀 그 복합 문화적인 어떤 공간의 성격으로 창조해 나가자라는 관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뭐 광주 상무지구에도 예전에 뭐 뚜껑이 열리는 나이트도 있었고 뭐 큰 나이트 클럽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쪽을 문화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본 적은 별로 없었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새롭게 시도해 볼 만한 그 하나 아이디어 중에 하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뭐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는 이런 클럽데이 같은 행사라든지 또 해외 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도 저런 그 클럽버스가 있고 또 러시아도 지금 뭐 상트페테르부르크에도 보니까 클럽버스 같은 것들이 있고 상당히 뭐 재미있는 저녁에 이런 공간들을 좀 이렇게 또 돌아다닐 수 있는 일종의 시티 투어 버스의 야간 버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민간 차원에서 많이 조성이 돼서 좀 재미있는 인프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우리가 조사 차원에서 예술가들이 광주가 이제 예술 관광도 좀 대표적인 지금 전략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술가들이 좋아하는 밤의 장소를 찾는 것이 굉장히 좀 쉬운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지금 뭐 예전에 디자인 하우스인가 하는 출판사에서 세계 주요 도시들 가지고 저런 기획된 그 책들을 좀 출간한 적이 있는데 저도 저거 보고 베를린 출장 갔을 때 저 책 보고 저 장소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투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도 좀 예술가들이 좋아하는 광주의 장소들은 어떤 곳인가? 뭐 밤만 있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밤이 많이 포함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작업들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시간권 개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권도시 광주가 다른 도시하고 좀 차별화할 수 있는 그 관광 철학, 야간 관광의 철학은 뭘까? 그동안 우리가 이제 문화에 대한 권리라든지 관광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은 1960년대 뭐 80년대 아주 오래전서부터 모든 시민들이 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그 권리가 있고 또 관광을 차별 없이 할 수 있게 접근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 이런 이제 선언들을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모든 시민들이 언제나 그러니까 어느 시간대나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즐길 수 있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또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줘야 되고 그런 걸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선언. 이런 것들이 조금씩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뭐 이게 공식적으로 명명된 건 아니지만 그냥 가칭 제가 오늘 발표하면서 이걸 그냥 시간권, 시간에 대한 인권, 시간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을 관점에서 한번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 파주에서 3초 문화사업 추진을 하면서 이 문화격차 해소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경제적인 그 격차, 사회적인 격차, 지리적인 격차 이 세 가지 격차를 3초 격차로 해가지고 문화적인 접근 기회를 보장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더라고요 시에서도. 그래서 우리도 이제 어떤 이런 인권 개념을 도입을 해서 우리 스타일에 맞는 철학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빛의 도시 광주라는 게 아까 이제 박미정 의장님도 얘기하셨지만은 그동안은 우리가 낮 중심으로 태양 중심으로 봤다면 이제는 달빛도 좀 봐야 되고 별빛도 좀 봐야 되고 햇빛만 보지 말고 그래서 이 밤의 문화를 좀 더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좀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또 살아가면서 어려움, 고통, 희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오히려 위로해주고 또 치유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하는 그런 밤의 문화를 우리는 광주는 만들어가겠다. 뭐 놀고 먹고 흥청흥청 뭐 이런 어떤 이미지보다는 이런 것들로 오히려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를 뭐 선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나 또 이 여행에서 오시는 분들이 실제 광주를 체험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 요소들이 있는지들을 쭉 한번 찾아보는 것들이 있는데 그동안은 이제 경제적인 장애 부분만 관심을 많아가지고 바우처 제도가 지금 굉장히 뭐 비중이 높습니다. 쿠폰을 나눠주는 거죠.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이렇게 소외 기회 접근을 많이 받는데 이제는 좀 다양한 관점, 그 중에서 특히 시간 장애라는 컨셉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저녁 시간에 뭐 좀 하고 싶은데 갈 곳이 없다. 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세 번째 프로젝트가 그 얘기거든요. 24시간 열린 나이트 아트데이 같은 거 우리 광주도 좀 1년에 한 번이라도 해보자. 광주 비엔날레 한 3개월 동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단 하루도 6시 이후까지 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면 광주 비엔날레는 토요일, 일요일에만 와서 직장인들은 봐야 되는데 너무 그건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저도 뭐 매일은 아니더라도 비엔날레 하는 기간 동안에 한 달에 한 번이든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좀 그날은 밤 10시까지라도 뭐 12시까지라도 더 파격적이라면 아직 24시간 한번 전시관을 오픈해서
뭐 가까이 있는 데서 여기 와서 밤에 전시 보고 또 새벽에 일찍 또 집에 갈 수 있고 그런 분위기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뭐 의견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아시아문화전당하고 광주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도 밤에 사실 프로그램이 거의 없죠. 일반인들이 전시 볼 수 없습니다. 공연은 이제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가끔씩 이제 수요일이나 주말에도 야간 개방하는 시간이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 뭐 9시, 10시 이전에 다 끝나기 때문에 10시 이후에는 그냥 다 공간이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이트 아트데이 같은 거 만들어서 매달 뭐 마지막 주 뭐 문화가 있는 날 하든 뭐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날 우리 광주는 문화 공간이 다 열리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가나자와에서는 24시간 그 시민예술촌을 24시간 운영을 오래전부터 해왔고 저 운영을 직원들이 하면 이제 직원들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민 디렉터 제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밤에는 저 공간들을 운영을 하고 같이 또 이용을 하고 하는 기획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면 저도 이제 시민 디렉터로 참여해서 광주의 호모 나이트 쿠스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어서 예산 문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뭐 전국적으로 지금 서울도 문화로 야금야금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매주 금요일만 되면 밤 9시까지 8개 문화시설을 개방하는 프로그램을 이미 하고 있고 또 민간 분야에서도 디뮤지엄 같은 데서도 전시 투어를 하면서 같이 또 작가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해서 밤 프로그램들을 공연장에서도 많이 만들고 있고 또 민간의 뭐 뮤지엄상 같은 데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빛의 예술가 제임스 터렐관 이런 거 만들어서 저녁 시간에 향유할 수 있는 예술 프로그램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 걸 좀 참조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프로젝트는 광주천의 이제 야경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좀 볼만한 야경들 사실 여러 가지 좀 시도되고 있는데 저는 광주천에 좀 집중적으로 주목했으면 좋겠다. 밤에 달빛 보면서 또 천변을 이렇게 거닐면서 또 도심하고도 굉장히 가깝고 그래서 광주천 다리 야경과 함께하는 달빛 다리밟기 같은 거. 다리밟기 같은 거는 고려시대, 조선시대 또 1926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전통 그 세시 풍속으로 해서 정월 대보름 때 되면은 항상 그 자기 주변에 있는 다리를 자기 나이수만큼 다리를 밟고 하는 민속 행사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좀 현대적으로 재현을 해보면 상당히 그 재밌는 이벤트들을 많이 만들 수 있죠. 오른쪽 아래 중국의 스촨에서 지금 하고 있는 다리 밟기 같은 경우는 저렇게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다리를 밟고 있는데 광주천에 저런 모습들이 연출이 될 수 있다라면은 굉장히 광주천에 대한 인식, 이미지가 많이 바뀔 것이고 상당히 어떤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광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미디어 파사드 부분이 야경 부분에서는 중요하게 지금 많이 시도가 되고 있는데 좀 이제 들여다보면은 사실 그 미디어 파사드가 있는 그 주변의 장소성이라든지 또 테크놀로지의 측면 그리고 예술적인 어떤 연출의 측면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좀 연결을 해서 미디어 파사드를 좀 더 브랜딩하는 그런 작업들이 앞으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야경을 그냥 보는 것만이 아니라 야경을 전반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즐기면서 같이 걸으면서 밤에 하는 야경 워킹 투어를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미 스페인 베르살로나에서는 이제 고딕 뮤지컬 야경 워킹 투어라고 해가지고 그 오페라도 보고 음악도 듣고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산책하면서 이렇게 하고 또 이쪽에 이제 타파스라고 하는 전통 음식도 길거리 음식으로 먹으면서 이렇게 여행하는 이런 사례들이 주목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주를 대표하는 음식들 뭐 우리밀도 있고 상추튀김도 있고 주먹밥도 있고 또 지금 비건 채식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뭐 인권 관점에서 또 5.18 정신하고도 연결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특화시켜가지고 이런 걸 맛볼 수 있는 전문적인 레스토랑도 좀 개발을 하고 하면은 훨씬 더 그 야경 투어가 재밌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뭐 이 부분은 이제 축제 나이트 페스티벌 밤에 제가 할 수 있는 축제가 광주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금 여러 가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여러 사례들을 보면은 우리 이제 가지고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유산 야행도 있고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도 있고 좀 전에 제안한 광주천 다리밟기 같은 것들도 진행이 되고 만약에 앞으로 그런다면 여기에 조금 책 읽는 밤 같은 프로그램들이 젊은이들이 많이 제안하더라고요. 저기 우리 광주에 독립서점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독립서점에서 책도 읽고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와인 한 잔 마시면서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북바 컨셉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광주에도 그런 북바가 최근에 생겼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이미 이제 뭐 여행자의 집이라든지 또 지역사회 이런 데들이 이런 게 좀 연계가 되면은 상당히 재미있는 야간에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지금 부산에서 하고 있는 뭐 땡라이 시티 투어 버스 이런 것처럼 야간에도 야간에 어떤 이런 프로그램들을 향유할 수 있는 시티 투어 버스 운영하는 거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2개 남았으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6번째는 이제 걷고 싶은 광주 지금 도시에서 관심 가지고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밤에도 걷고 싶은 그런 야간 산책길을 아마 좀 집중적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아시아문화 전당 주변이에요. 아시아문화 전당 주변을 그 야간 보행 특화지구로 아예 조금 선정을 해서 밤뿐만이 아니라 낮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옆에 있는 요 이미지는 아시아문화 전당을 둘러싸고 이 전당과 연결되어 있는 길이 18개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여기를 아시아문화 혈관길이라고 해서 아시아 컬처 캐필러리 트레일 해서 줄여서 하면 ACC 트레일이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문화 전당의 또 이니셜이 ACC고 그래서 요 ACC를 중심으로 해서 연결된 길들 여기를 반경 한 500m 정도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특화지구를 만들게 되면은 그 동명동, 양림동, 광주천 다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상당히
좀 반향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바르셀로나에서 이 보도블록 디자인하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이 시의회가 주도했더라고요. 시의회하고 이 그래픽 디자인하는 전문가들하고 그 연계해가지고 이 걷는 길 자체를 좀 재밌게 만들자. 그래서 이 보도블록 자체를 그 지역의 전통적인 문양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해가지고 상당히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면서 하게 되면은 전당 갔을 때 주변에 막 걷고 싶잖아요. 이런 보도블록이 있으면. 그리고 밤에는 여기에 이제 좀 빛이 좀 조성이 되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스펙터클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뭐 이것도 이제 택티컬 어버니즘 이런 컨셉으로 해가지고 사실 뭐 제도 만들고 뭐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계획 세우고 하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약간 좀 파일럿 프로젝트식으로 창의적인 그룹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한번 시도해보고 또 그거를 한번 경험해보고 의견이 나오면 바로 바꿔보고 하는 좀 더 좀 활력 있게 좀 해보자 이제 이런 컨셉인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코펜하겐 같은 경우도 이런 블록을 지정을 해가지고 블록마다 상당히 다양한 어떤 아이디어 스토리를 담아서 공간 디자인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좀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전국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가볼 만한 이런 공간들을 좀 입체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특히 이제 예술가들 중에서 걸으면서 하는 워킹 아티스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워킹 아티스트들을 활용해가지고 이 보도블록 디자인하고 여기서 이 길을 걷는 퍼포먼스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하면은 훨씬 더 재밌게 걷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세계적으로 지금 워킹 아티스트 네트워크라고 하는 세계적인 이런 그룹들이 이미 있고 또 박물관 주변을 걷는 뮤지엄 오브 워킹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예술 매체의 여러 이런 걸 집중적으로 하는 전문적인 그 문화 기관들이 많이 조성이 되고 있어서 이런 기관들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많은 작업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이제 보행 유도 첨단 기술, 아까 지속 가능한 댄스 클럽에서 적용했던 이 지역을 이렇게 걸으면 금남로가 이런 거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금남로에 이 보도를 이렇게 걸으면 걸을 때마다 거기서 재생 에너지가 나와서 가로도 불빛도 켜고 그 사람들이 많이 걸으면 걸을수록 몇 걸음을 걸었는지 그 몇 번 몇 보기에 그 5.18 광장의 시계탑 옆에 같은 데서 수치가 계속 나와가지고 일정 수치를 도달하면은 이런 걷는 거와 관련된 패션 업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후원을 해주는 이런 식의 메커니즘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걸으면 걸을수록 환경도 보존하고 또 사회 공헌 활동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면은 일부러 가서 걷고 싶게 만들어주는 이런 유인책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마지막입니다. 나이트메이어. 사실 지금까지 제안한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또 여러 부서들이 함께 협업해야 되는 거, 또 민간 파트너십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총괄해서 할 것이냐? 이미 많은 도시들이 나이트메이어라고 하는 밤의 시장을 임명을 해서 아예 그 사람이 나이트 밤의 경제하고 밤의 이 문화에 대해서 좀 총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정책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컨트롤 타워, 하모니 타워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2003년에 민간 단체에서 이 제안을 해서 런던에서 2016년도에 최초로 그때는 나이트 짜르라고 해서 그 여성분이 에이미 레임이라는 여성분이 최초의 이제 나이트 메이어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남미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뭐 많은 도시들이 지금 나이트 메이어 제도를 실제 운영을 하고 있고 2016년서부터는 나이트 메이어 운영하는 이런 도시들끼리 모여서 나이트 메이어 서밋이라고 해서 서로 정상 회의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교류하고 이제 정보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광주가 뭐 여기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사업들을 할 수 아무래도 시장님의 리더십이 전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뭐 이렇게 도시의 리더분들은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신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광주 야간 관광의 우리 문화 전략과 이를 위한 7대 프로젝트에 대한 별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무영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